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에서 수아는 지훈의 휠체어를 밀며 비를 피하려 애썼다. 수아야, 미안해. 또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수아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이었다. 한강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저녁. 수아는 지훈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었다. 지훈은 5해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수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존재였다. 그날도 지훈의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집에 데려다준 후 수아는 지친 몸으로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사인들이 그녀의 피로를 비추었다. 오늘도 살아남았네. 수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27의 지훈과 결혼했다. 대학 시절 지훈의 밝은 미소에 반해 모든 것을 포기한 선택이었다. 직장은 그만두고 친구들은 멀어졌으며 이제 그녀의 나이 32이 되어도 여전히 지훈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 집에 도착한 수아는 지훈의 저녁을 준비했다. 지훈은 침대에 기대 앉아 TV를 보며 말했다. 수아야, 오늘 재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내가 더 노력할게. 수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천천히 해. 네가 건강해지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울부짖고 싶었다. 지훈의 장애는 수아의 삶을 갉아먹었다. 매일 아침 지훈을 깨우고 목욕시키고 식사시키고 밤늦게까지 그녀의 불면을 달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수아의 꿈 작가로서의 꿈은 먼지 쌓인 책상 위에 묻혀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수아는 발코니로 나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내 삶인가? 그녀는 손가락으로 난간을 쥐며 속삭였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난간 너머를 내려다보았다. 아래로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의 메시지였다. 수아야, 사랑해요.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수아는 이를 악물고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것이 그녀를 구한 유일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 수아는 지훈을 재활센터에 데려다주고 한강변 카페로 향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물결이 출렁였고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수아는 노트북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들어온 여인은 긴 웨이브 머리의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녀는 수아의 테이블 옆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여기 앉아도 돼요. 다른 자리가 없네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인일, 혜진은 30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자유로웠다. 비가 올 것 같아요. 한강이 오늘은 좀 쓸쓸하네요. 혜진이 말했다. 수아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네. 매일 지나다니는데 오늘은 더 그래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혜진은 제주에서 자랐지만 서울로 올라와 일한다고 했다. 저는 바다 소리가 그리워요. 서울은 너무 시끄러워서. 수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인생은 때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처럼 예쁜 사람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혜진의 손이 수아의 팔을 스쳤다. 그 순간 수아의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카페를 나서며 혜진은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커피 한 잔 사줄게요. 수아는 명함을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은 재활에서 피곤해 보였다. 수아야, 오늘 어땠어? 수아는 평소랑 같아라고 대답하며 명함을 숨겼다. 밤이 되자 그녀는 몰래 명함을 보며 혜진의 이름을 적었다. 그것이 그녀의 작은 반항이었다. 며칠 후 수아는 용기를 내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커피 사주세요. 혜진의 답은 즉각 왔다. 언제요? 기다렸어요. 그들은 다시 한강변 카페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렀고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다. 혜진은 제주 이야기로 수아를 웃게 만들었다. 바다에서 수영할 때 물결이 나를 안아주는 기분이 들어요. 당신도 가보세요. 수아는 지훈의 장애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늘 그런 자유가 없어요. 혜진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자유는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는 거죠. 그 손길은 수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다. 대화가 깊어지며 수아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가 장애를 입었어요. 그 후로 제 삶이 멈췄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사랑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삶도 소중해요. 그날 그들은 카페를 나서 한강 다리를 걸었다.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다. 수아의 마음에 작은 빛이 스며들었다. 집에 돌아온 수아는 지은을 돌보는 일상에 지쳤다. 지은은 요즘 더 의존적이었다. 수아야, 나 없이 네가 행복할 수 있을까? 지은의 질문에 수아는 당연히 네가 제일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혜진의 미소가 떠올랐다. 밤에 그녀는 꿈을 꾸었다. 제주의 바다에서 혜진과 손을 잡고 걷는 꿈. 깨어나자 눈물이 흘렀다. 혜진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그들은 서울의 골목 카페를 다니고 한강에서 산책했다. 혜진은 수아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당신의 감정을 그려보세요. 수아의 붓은 떨렸지만 색채가 살아났다. 혜진의 입술이 수아의 뺨에 스쳤을 때 수아는 처음으로 키스를 갈망했다. 혜진 씨, 이런 감정이 처음이에요. 혜진은 속삭였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특별해요. 그러나 죄책감이 수아를 괴롭혔다. 지은의 생일이 다가왔다. 수아는 케이크를 사고 지은을 안아주었다. 사랑해요, 지은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하지만 네가 피곤해 보이네. 그날 밤 수아는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지 말아요. 미안해요. 혜진의 답은 왜요? 당신의 행복이 중요해요였다. 수아는 울었다. 그녀의 삶은 두 여인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며 수아의 피로는 극에 달했다. 지은의 재활이 더디게 가자 그녀는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어느 날 지은이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지은의 진단은 심장 문제였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어요. 보호자도 쉬어야 합니다. 수아는 병실에서 지은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미안해. 내가 더 잘 알게. 퇴원 후 수아는 재활센터에서 우연히 혜진을 만났다. 혜진은 자원봉사자로 그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다. 수아 씨. 혜진의 목소리에 수아는 얼어붙었다. 지은이 휠체어에 앉아 그 광경을 보았다. 저 사람이. 지은의 눈빛이 변했다. 수아는 황급히 설명했다. 그냥 지인일 뿐이야. 하지만 지은의 의심은 싹 텄다. 그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은은 수아의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넌 요즘 어디 다녀? 수아는 일 때문에라고 거짓말했다. 혜진과의 메시지는 지워야 했다. 그러나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을 기다릴게요. 당신의 삶을 되찾아요. 수아의 마음은 찢어졌다. 봄이 왔을 때 수아는 지은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다. 하지만 지은이 먼저 말했다. 수아야, 나 알아. 그 여자 때문에 네가 변했어. 수아는 부정했다. 아니야, 네가 제 전부야. 지은은 웃었다. 거짓말. 나도 느껴. 하지만 나 때문에 네가 고통받는 건 싫어. 그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과거의 비밀을 꺼냈다. 사실 사고 전에 내가 다른 여자와 만났어. 네가 모르게. 수아는 충격에 빠졌다. 원웅.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그때 네가 너무 순수해서 숨겼어. 하지만 이제 너도 자유로워져. 그것은 반역이었다. 수아의 희생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는 집을 나와 혜진을 찾았다. 제주의 작은 펜션에서 혜진은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혜진의 품에 안겨 수아는 울었다. 제주의 바다 앞에서 두 사람은 키스했다. 소금기 어린 바람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그러나 서울로 돌아온 수아는 이혼을 준비했다. 지우는 받아들였다. 고마워, 수아야. 네가 날 사랑해준 게 내 인생의 빛이었어. 수아는 지은의 새 보호자를 구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여름이 되자 수아와 혜진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수아는 다시 글을 썼다. 그녀의 소설은 장애와 사랑, 희생에 관한 이야기였다. 혜진은 그녀의 곁에서 그림을 그렸다. 우리의 이야기야. 그들은 서로를 구원했다.
수아의 새로운 삶은 제주의 추억처럼 달콤했지만 여전히 그림자였다. 아파트 창밖으로 서울의 여름 비가 내리던 날, 그녀는 책상을 마주 앉아 펜을 쥐었다. 희생이란 무엇일까? 그녀의 노트에 적힌 문장이 시작이었다. 혜진은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말했다. 오늘은 쓰지 마. 산책 가자. 수아는 미소 지었다. 혜진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 온기는 지은과의 차가운 나날을 지워주었다. 그러나 지은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새 보호자 미경은 매주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 씨가 당신을 그리워해요. 방문해주세요. 수아는 갈등했다. 혜진은 가봐. 마무리를 지어야 해라고 조언했다. 주말, 수아는 지은의 집을 찾았다. 지은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왔어. 앉아.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수아는 케이크를 건넸다. 생일 선물. 대화는 과거로 흘렀다. 지은은 사고 전의 연애를 털어놓았다. 그 여자는 나를 자유롭게 해줬어. 하지만 너와의 삶이 더 안정적이었어. 수아는 물었다. 왜 숨겼어?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네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내 인생을 망친 거였네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혜진을 만나 사랑을 알았어. 지은은 손을 잡았다. 좋아. 그게 내 행복이야.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혜진에게 모든 걸 말했다. 혜진은 안아주었다. 당신은 강해요. 이제 앞으로 봐. 그 밤, 그들은 침대에서 서로의 몸을 탐했다. 혜진의 입술이 수아의 목덜미를 스치자 수아는 신음을 흘렸다. 사랑해요. 혜진의 속삭임이 방을 채웠다. 사랑은 육체적 쾌락을 넘어 영혼의 치유였다. 가을이 오자 수아의 소설이 완성되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좋은 이야기예요. 출간합시다. 수아는 기뻤다. 책 제목은 구원의 그림자다. 런칭 파티에서 혜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자랑스러워. 그러나 파티 중 지은의 전화가 왔다. 수아야, 미경이 떠났어. 나 혼자야. 수아의 마음이 흔들렸다. 혜진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수아는 지은에게 새 보호자를 소개했다. 이번에는 남자, 준호였다. 지은은 받아들였다. 고마워. 이제 정말 작별이야. 수아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다. 겨울이 다시 오기 전 수아와 혜진은 제주로 여행을 갔다. 바다 앞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그러나 비밀이 드러났다. 혜진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혜진아, 왜 나 버렸어? 그 여인일, 민지는 혜진의 옛 사랑이었다. 수아는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나도 지은처럼 될까봐. 혜진은 설명했다. 민지는 과거야. 당신이 내 현재고 미래야. 하지만 수아의 상처는 깊었다. 그녀는 혼자 서울로 돌아왔다. 시간이 필요해. 혜진의 눈물이 그녀를 따라왔다. 집에서 수아는 소설을 다시 읽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혜진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돌아갈게. 제주의 공항에서 혜진이 기다렸다. 그들의 포옹은 비가 내리는 밤에 녹아들었다. 새해가 밝았다. 수아와 혜진의 삶은 안정되었다. 아파트는 그림과 책으로 가득 찼다. 아침마다 혜진은 커피를 내리고 수아는 글을 썼다. 오늘은 뭐 쓸 거야? 혜진의 질문에 수아는 웃었다. 우리 이야기. 그러나 지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소설 출간 후 지은이 연락했다. 책 팠어. 내 이야기지. 고마워. 수아는 지은을 만났다. 카페에서 지은은 준호와 함께였다. 준호 씨가 날 잘 돌봐줘. 내 덕분이야. 수아는 안도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에 서운함이 스쳤다. 넌 행복해 보이네. 혜진 씨랑 대화는 따뜻했지만 이별의 아픔이 묻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혜진에게 말했다. 지은이 새 삶을 찾았어. 나도 그래. 혜진은 키스했다. 우리도.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주말,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서울이 펼쳐졌다. 이 도시가 우리를 키웠어. 혜진의 말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갈등이 싹텄다. 혜진의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바빠졌다. 늦은 밤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다. 수아는 외로움을 느꼈다. 지은 때처럼. 나 혼자야.
혜진은 미안해. 곧 끝날게라고 했지만 수아의 불안은 커졌다. 어느 날 수아는 우연히 민지의 SNS를 봤다. 민지가 혜진의 사진을 올린 게시물. 추억이야. 제목이 수아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혜진에게 따졌다. 아직도 연락해. 혜진은 부정했다.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신뢰가 흔들렸다. 수아는 혼자 한강으로 나갔다. 바람이 차가웠다. 또 희생할까? 그녀는 울었다. 그때 혜진의 전화. 어디야? 찾을게. 혜진이 달려왔다. 다리 위에서 그들은 대화했다. 나 믿어. 당신만 사랑해요. 혜진의 눈물이 진심이었다. 수아는 안겼다. 미안해. 봄에 혜진의 전시회가 열렸다. 수아의 소설 표지에 혜진의 그림이 실렸다. 우리 협업이야.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지은도 왔다. 축하해. 새 여인의 만남은 평화로웠다. 지은은 나도 새 소설 쓸 거야. 내 이야기라고 말했다. 여름일, 그들은 부산으로 여행을.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자유로워. 수아의 말에 혜진은 당신 덕분이라고 답했다. 밤후 해변에서 그들은 사랑을 속삭였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비밀을 지켰다. 가을 바람이 서울을 물들일 때 수아의 두 번째 소설이 나왔다. 이번엔 혜진과의 사랑 이야기. 리뷰어들은 감동적이라고 썼다. 그러나 익명의 편지가 왔다. 지훈의 고통을 잊었어. 수아는 떨었다. 발신자는 지훈의 친구였다. 그녀가 아직 아파해. 수아는 지훈을 찾았다. 집에서 지훈은 혼자였다. 준호가 떠난 후였다. 준호가 다른 여자랑 갔어. 지훈의 목소리가 약했다. 수아의 죄책감이 되살아났다.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혜진에게 말했다. 지훈이 다시 필요로 해. 혜진은 이해했다. 하지만 당신부터. 수아는 지훈의 집에 머물며 도왔다. 밤마다 지훈의 이야기를 들었다. 너 떠난 후 내가 잘못 살아왔어. 미안함. 수아는 우리 둘 다라고 답했다. 혜진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메시지가 줄었다. 수아는 바빠라고 핑계댔다. 혜진은 언제 올 거야? 라고 물었다. 수아의 마음은 갈라졌다. 지은의 상태가 나아지자 그녀는 돌아갔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이 차가웠다. 나버린 것 같아. 대화가 터졌다. 지은 때문에. 또 희생이. 혜진의 외침에 수아는 울었다. 사랑하니까. 혜진은 사랑은 자유야. 갇히는 게 아니야. 그들은 헤어질 뻔했다. 수아는 제주로 도망쳤다. 바다 앞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내 삶은 나의 것들. 서울로 돌아와. 수아는 혜진을 찾았다. 나 변할게. 함께라면. 혜진은 용서했다. 믿을게. 그들의 화해는 뜨거웠다. 침대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 겨울, 지은이 새 연인을 만났다. 여자, 유진이었다. 나도 사랑할 수 있어. 지은의 미소에 수아는 안도했다. 행복해요. 이제 진짜 작별. 새해 수아와 혜진은 동거 생활을 공식화했다. 작은 결혼식처럼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 우리 축하해. 웃음소리가 아파트를 채웠다. 그러나 혜진의 어머니가 반대했다. 여자랑 가족 망신이야. 혜진은 엄마, 이게 내 선택이라고 버텼다. 수아는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그들은 혜진의 고향 부산으로 갔다. 어머니와 대면. 수아 씨, 혜진을 부탁해요.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사랑만 있으면 돼. 수아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본문은 수아의 소설이 상을 받았다. 인터뷰에서 사랑은 구원이야 라고 말했다. 혜진은 무대에 올라 안아주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들의 키스는 스캔들이 되었다. 언론이 레즈비언 커플이라고 썼다. 혐오 댓글들이 쏟아졌다. 수아는 아팠다. 세상이 우리를 용납 안 해. 혜진은 우리가 용납하면 되라고 했다. 그들은 시위를 지지하는 모임에 나갔다. 르그테 커뮤니티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함께 싸워. 여름일, 제주에서 휴가. 바다에서 수영하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지훈의 소식이야. 유진과 결혼했다. 축하해. 수아의 메시지에 지훈은 너도라고 답했다. 가을, 혜진의 임신 소문. 아니, 오해였다. 하지만 수아는 아이를 원했다. 입양할까? 혜진은 생각해볼게.
대화가 깊어졌다. 겨울, 수아의 세 번째 소설. 이번은 사회적 차별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유령이 돌아왔다. 지훈의 연인이 나타났다. 지훈이 내 탓에 망가졌어. 수아는 대면했다. 그녀는 행복해. 하지만 지훈이 자살 시도. 병원에서 수아는 지훈을 만났다. 왜 지훈은 외로웠어. 유진도 떠났어. 수아의 책임감이 폭발했다. 혜진은 그만해요. 당신이 구할 수 없어라고 말했다. 수아는 지훈을 재활센터에 보냈다. 내 삶을 살아. 지훈은 고마워. 이제 놓을게. 작별은 눈물이었다. 혜진과의 관계가 위태로웠다. 나 피곤해. 수아의 말에 혜진은 나도.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사랑은 노력이라는 조언. 본문은 화해. 여행으로 부산. 어머니가 받아들였다. 보고 싶네. 웃음. 여름. 입양 준비. 아이. 민서. 우리 가족. 가을. 민서가 왔다. 3살. 밝은 아이. 수아와 혜진은 부모가 되었다. 엄마. 민서의 부름에 눈물. 하지만 육아 피로. 혜진은 쉬자라고 했지만 수아는 내가 할게. 지은의 편지. 민서 사진 봤어. 축하해. 나도 새삼. 지은은 해외로 갔다. 자유음.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 그러나 혜진의 건강 문제. 피로 누적으로 병. 무섭다. 혜진의 말에 수아는 내가 지킬게. 본문은 혜진 회복해. 고마워. 구해줘. 여름일. 민서 학교. 수아는 강연. 희생과 사랑. 청중박수. 하지만 과거 연인들 재등장. 민지가 혜진 돌려줘. 싸움. 수아는 포기해. 법적 보호. 가을. 평화. 소설 4번째. 겨울. 위기. 경제 문제. 출판사 도산. 혜진 일자리 이름. 함께 이름. 카페 오픈. 우리 꿈. 본문은 상공. 손님들. 여름일. 제주 결혼식 때. 가족들 축복들. 가을. 민서 성장. 엄마들 사랑해. 지은 귀국 때. 만남. 모두 행복해. 겨울. 수아의 회상. 희생은 끝났어. 사랑은 시작돼.